자, 성공한 인생이라 느낀 순간은? 예전에는 피자 먹으면 피자만 시켰을 때. 근데 요즘은 그래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사이드 다 시켜. 야, 너무 많은데 남겨. 야, 됐어 남겨. 살아있네. 그런 거 있잖아. 그거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그냥 발부려. 아까 플렉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한번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자기가 진짜 사고 싶은 노트북 모델이 있어. 근데 한 250만 원 정도 해. 고급 모델만 다 돼. 할부로 사야 되는데 할부 이자가 20%. 그럼 사겠어 안 사겠어? 아저씨도 좀 이상해. 눈빛이 이상하고 안 사. 그래서 이제 터덜터덜 나오는데 그 옆 가게를 보니까 무이자 할부야. 당연히 사야지, 그지? 파우치도 준대.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릴 때 있잖아. 돈 빌리는 값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빌리는 값이 바로 이자율, 금리라고 하거든요. 할부 이자가 높을 때는 이거 살까 말까 하다가 무이자 할부 묻지 마 딱 이러면 바로 사게 되는. 그래서 이자율이 낮을 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많아져서 물처럼 흘러. 이런 걸 바로 리퀴디티,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기사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용어거든요. 유동성이 그럼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평소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뭐 하겠어요? 지르지.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을 지를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지를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겠어요? 물건 값이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그거를 부르는 경제학 용어가 있어요. 바로 거품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품 목욕하다 보면 비누 이렇게 풀어보면 거품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근데 실체는 별로 없단 말이야. 2000년대 초반 그것도 우리나라에도 거품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새천년 2000년대 초반으로 이제 왔죠. 당시에 벤처기업이 붐이 일었거든요. 이 코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인터넷 기업 주식 투자가 그야말로 뭐 이거 안 하면 바보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였는데 과열됐던 거죠. 남들과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투자 마지막에 역학을 참고하는 것이다. 사주로 투자 시기를 정하고 선정한 종목과 투자 궁합까지 본다는데. 하지만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금리, 아까 얘기했듯이 돈을 빌리는 값이 계속해서 오른 겁니다. 버블이 계속 부풀어 오르다가 한꺼번에 꺼진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초에 2834포인트였던 코스닥 지수가 2002년 말에 불과 3년도 안 돼서 443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냥 막상 가가지고 죽겠네.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무슨 사연이 있거든. 사연을 했는데 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버블을 찾아볼 수 있는데 1980년대 일본 정부가 이 경기를 살리겠다면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금리를 내리고 대출 규제도 확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이자로 인해서 풀린 돈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기업들도 미래 기술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 땅 투기를 하는 게 더 쉬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힘들게 물건 만들어 봤자 거기서 나오는 수익보다 부동산 투기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높았던 거죠. 부자는 무려 150개의 주택, 상점, 음식점을 사들이는 데 이어서 최근엔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농지 수만 평을 매입해 하와이의 불개미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80년대 말까지 일본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가 3배, 대도시 집값은 5년여 만에 3배로 뛰었습니다. 특히 도쿄 한복판의 땅값은 손수건 한 장 크기가 6천만 원을 호가하고 한 평에 10억 원이 넘는 것도 수두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돈 버는 사람들만 더 벌었다는 거죠. 각종 부작용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동성, 막대한 유동성에 의지하던 주식과 부동산은 폭락을 했고 외환위기까지 맞물리면서 일본의 대기업들이 줄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은행까지도 망했거든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을 하고 이게 20년, 30년 시작됐던 겁니다. 띵띵? 아니 아까 영상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좀 또 그렇다고 올리는 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올리면. 돈 빌리는 값이 너무 높아지면 기왕에 돈 빌린 사람들이
가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기업 입장에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돈 빌려서 뭐 자재를 사거나 뭐 시설을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돈 빌리는 값이 낮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돈 빌리는 값을 올리면 되잖아. 그다음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은행의 이자가 돈 빌리는 값,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돈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이자를. 이자율이 6%, 7% 됐는데 주식시장은 5%, 6%다. 그러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충격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주식시장에 돈을 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밑줄 쫙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온다. 갑자기 주식 얘기가 목이 메이는데 주식시장에서 울지 마. 뜬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상황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자가 금리가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했을 때 대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변동금리 대출이 있고 고정금리 대출이 있어요. 어떤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고정된 금리가 유리하겠죠. 근데 은행이 바보가 아니겠죠. 그만큼 고정금리 대출은 높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가산금리라고 있어요. 그 위에 가산금리라고 더 붙는데 그 가산금리를 잘 봐야 됩니다. 가산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금액을 얼마 빌리느냐, 그 어떤 목적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가산금리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가산금리를 전부 계산을 좀 해보고 변동금리가 더 낮다라고 하면 변동금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다. 그럼 누가 유리할까요? 은행이 유리하겠죠, 당연히. 자기는 고정된 금리만 주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예금 적금을 들어서 종잣돈을 마련할 때도 이 만기를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1년 단위도 있고 6개월 단위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 이 습관성 지출, 매일 내는 지출이나 작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바로 라떼머니라고 하는데 100만 원짜리가 120만 원 오른 거는 야 갑자기 20% 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천 원짜리가 5천 원 된 거는 그냥 뭐 1,000원 올랐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지출부터 줄여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궁금? 물가 오르니까 뭐 자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자산은 또 폭락할 수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